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의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위험하진 않을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혈당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걸 지켜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간헐적 단식에 대한 종류를 살펴보면 내가 따라할 수 있는 간헐적 단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시간 제한 단식이 있고요. 그리고 요일 기반 단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강도가 높은 단식이 있습니다. 종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시간 제한 단식인데요. 흔히 알고 있는 게 바로 16대8 단식이죠. 16시간 동안 공복을 하고 8시간 동안만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먹고 8시간만 먹고 나머지 시간에는 공복을 하는 거죠. 이거는 직장인들이 좀 지키기 가능한 그래도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출근과 퇴근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11시부터 7시까지만 먹고 그 외에는 먹지 않는 거죠. 하지만 당뇨 환자분들이 따라하기에는 저혈당 위험이 좀 있고요. 그리고 8시간 동안 먹는 이 시간 동안에 내가 그동안 참았던 것을 먹기 때문에 좋지 않은 안 좋은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대8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막상 해보면 따라하기도 쉽지 않고 그 식탐을 참아내기도 좀 쉽지 않는 게 바로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 조금 나은 게 14대10입니다. 하루 10시간 동안 먹고 8시간보다 늘었죠? 그리고 14시간 동안 공복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먹는 거죠. 얘보다는 현실적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생각해보면 아침 9시부터 7시까지만 먹고 그 외에 먹지 않는 게 또 현실적으로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현실적인 건 12대12 간헐적 단식인데요. 12시간 먹고 12시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일상생활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먹고 그 외에는 공복을 유지하는 것을 12대12 간헐적 단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도 적고 당뇨인들도 쉽게 적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그리고 요일 기반 단식도 있어요. 5대2라고 해서 이틀 동안은 극단적으로 제한해서 칼로리 제한해서 먹고 하루에 500~600칼로리 그리고 나머지 5일은 자유롭게 식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루를 아예 안 먹는 24시간 통째로 단식하는 방법도 있고요. 대체일 단식이라고 해서 격일로 단식하는 겁니다. 하루는 먹고 하루는 제한식이라는 건 칼로리를 제한해서 먹거나 아니면 아예 안 먹거나 그래서 격일로 단식하는 대체일 단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강도가 좀 높기도 하고 당뇨약을 매일 먹어야 하는 당뇨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혈당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일 기반 단식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강도 높은 단식도 있어요. 이거는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겁니다. 하루 1식을 하는 건데 단식 강도가 매우 높고요. 앞에서 나왔던 대체일 단식, 하루 먹고 하루 안 먹는 단식도 강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도 분류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은 12대12 단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시간 안 먹고 12시간 먹는 건데요. 이게 왜 현실적이냐면 당뇨스쿨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저녁밥을 먹고 3~4시간 물 외에는 금식 그리고 7~8시간 주무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3~4시간 굶고 7~8시간 자면 합쳐서 12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시간 동안은 안 먹는 거죠. 12시간 동안 안 먹고 그 다음 12시간 동안은 먹는 이 생활이 바로 가능한 게 바로 12대12 단식이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선 저녁밥을 먹고 나서 3~4시간 동안은 물 외에는 안 드셔야 돼요.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견과류 조금도 안 되고요. 사과 한 조각도 안 됩니다. 쿠키나 스낵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3-4시간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자정 전에 잠을 자야 하고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거나 뭐 놀거나 이러기보다는 눈 감고 불 다 끄고 이렇게 자야 되겠죠? 7-8시간 자야 되는데 이 시간 동안은 먹지 않고 잠만 자기 때문에 물은 뭐 조금 마실 수 있겠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3-4시간 금식 그리고 7-8시간이 합쳐져서 12시간이 되는 거죠. 이것만 잘하셔도 우리는 12대12 단식을 정말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10% 미만이라고 할 만큼 아주 쉬워 보이지만 3-4시간 동안 금식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래서 여러분도 10% 안에 아마 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걸 내가 지켜내서 3-4시간 동안 금식을 하고 7-8시간 잔다면 아주 쉽게 12대12 단식을 하게 되는 셈이겠죠? 이걸 하려면 3-4시간 동안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7-8시간 푹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요, 여러분, 공복 혈당이 20은 뚝 떨어집니다. 제가 당뇨 환자분들과 함께 혈당 수첩, 공복 혈당 수첩 있죠? 그걸 작성을 하면서 계속 피드백을 해본 결과 가장 처음에 공복 혈당을 낮추는 유효한 꿀팁이 바로 3-4시간 금식이었어요. 이것만 잘하셔도 공복 혈당이 20은 뚝 떨어집니다. 12대12 단식,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요. 공복 혈당도 떨어지고 소화기 도 건강해지고 수면도 깊어지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복 혈당도 잘 안 떨어지고 뭐 전반적으로 혈당이 좀 잘 안 잡히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것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당뇨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의 개념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데요. 바로 3가지 혈당과 관련된 장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소화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간이 있는데 소화기는 음식물을 대사해주는 장기이기 때문에 혈당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심장이 약한 분들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요.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 쓸 일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런 날 잠을 잘 못 자고 이런 분들은 혈당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리고 간은 혈당을 조절해주는, 혈당을 저장했다가 방출해주는 장기이기 때문에 간이 또 혈당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식후 3-4시간 금식을 하고 7-8시간 잠을 자서 12대12 단식을 했는데도 전반적으로 혈당이 좀 잘 안 잡힌다, 좀 답답하다, 당뇨 졸업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을 알아야 되고 이 3가지 장기 중에 어떤 게 원인인지를 찾아서 한약적 치료를 받아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진료를 해보면 인슐린 저항성 문제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량 자체가 부족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면 절대적인 인슐린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당이 잡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량 자체가 부족한 분들은 췌장 기능 회복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췌장 회복을 돕고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주는 그런 환기를 비롯한 약재들을 가지고 저희가 처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싶거나 아니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한약 치료를 3개월 정도만 좀 고려를 해보세요. 우리 몸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약적 치료가 충분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한약적 치료를 원한다면, 상담을 원한다면 1644-5178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